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랑 둘이 살았어요. 엄마는 간호조무사로 일하셨는데 일하는 시간 외에는 봉사활동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엄마를 따라 봉사도 많이 다녔죠. 엄마는 다른 의사 간호사들과 주로 거동이 힘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셨어요. 간단한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거나 영양주사를 놔주기도 했는데 어린 마음에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였는지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놀 때도 간호사 놀이를 많이 했어요. 장난감 청진기로 진료하는 척도 하고 주사 놓는 연기도 하면서요. 제가 엄마처럼 간호사가 될 거라고 하자 엄마가 그러셨어요. 엄마는 간호대학을 나온 간호사는 아니야. 간호조무사라고. 원래는 다른 일을 하다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어. 왜? 너 낳고 하기 좋은 일이었거든. 엄마는 간호조무사로 일하시며 홀로 저를 키우셨는데 형편은 부유하진 않아도 부족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예쁘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엄마는 저에게 예쁜 옷 입히는 걸 참 좋아하셨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런 옷은 어디서 샀냐고 물을 정도로 센스가 있는 분이셨어요. 나중에 커서 물어보니 제 옷은 특별히 맞춤 옷으로 제작해 오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엄마는 간호조무사가 되기 전 동대문 시장에서 옷을 파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의류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제가 생겨서 그만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은 게 진로를 결정해야 할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그럼 엄마는 후회 안 해? 뭘 후회해? 나 낳느라 미혼모도 되고 꿈도 포기한 거잖아. 후회 안 하니까 지금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 나도 간호조무사 자격증 따서 바로 취업할까? 지금껏 엄마 혼자 나 키우느라 힘들었지. 안 힘들었어. 그냥 너한테 좀 미안했지. 아빠의 빈자리가 늘 있었을 테니까. 처음부터 없어서 그런지 빈자리가 있는 줄도 몰랐어. 그렇다면 다행인데 다른 생각 말고 대학 가. 하도 부족한 게 없이 자라 몰랐는데 간호조무사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던데. 그러니 너는 엄마보다 더 나은 일을 택해야지. 간호사가 되고 싶으면 간호대학에 가. 진짜 그래도 돼? 당연하지. 엄마가 그 정도도 못 해줄까봐? 결국 저는 간호대학에 합격했고 엄마는 그 어떤 때보다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딸 어쩜 이렇게 머리가 좋아? 우리 딸은 진짜 간호사가 되겠네? 근데 엄마, 간호사만큼 공부할 거면 차라리 의사 하는 게 낫다는 말도 있더라? 더 공부해서 의대 가고 싶어? 아니야. 의사 되려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 얼른 돈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줄 거야. 네가 의대 가고 싶으면 더 공부해도 돼. 돈은 걱정하지 마. 엄마가 어떻게든 해줄 거니까. 저는 의대에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의사보다 더 가까이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싶은 게 제 꿈이었거든요. 마치 엄마가 봉사할 때의 모습처럼요. 물론 간호대를 졸업한 후 취업을 하고 보니 현실은 그렇게 눅눅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싶다가도 쌓여있는 피로로 인해 그러지 못할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또 그 와중에 남자 환자들에게 고백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선생님 연락처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네? 제 연락처는 뭐 하시게요? 퇴원하면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리고 싶은데 연락처를 알아야 언제 쉬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환자분이 건강하게 퇴원해 주시는 게 저에게는 맛있는 밥보다 더 좋은 선물이에요.
선생님처럼 예쁜 분이 마음마저 예쁘니까 남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차라리 좀 못되게 굴어주세요. 그럼 포기가 될 테니까. 하여튼 능글능글하셔. 다른 여자들한테도 이러시는 거죠? 저 처음이에요. 누군가한테 반해서 이렇게 들이대는 거. 거짓말. 툭하면 번호를 달라, 밖에서 만나달라, 아니면 커피를 사주겠다는 남자들까지. 덕분에 선배 간호사들에게 눈총도 많이 받았죠. 한 번은 선배 간호사가 커피 좀 사오라며 심부름을 시키다 말고 불쑥 그러더라고요. 그때 왜 너한테 커피 사준다던 그 아저씨, 그 아저씨한테 카드 좀 달라고 해. 네? 내 돈 굳었네. 네가 부탁하면 우리한테 커피 쏘는 건 별일도 아닐 것 같던데. 탄탄한 중소기업 사장이래. 이혼 한 번 했고 애들 둘이 있다던데. 잘해서 팔자 좀 고쳐보든가. 너는 집안도 별거 없잖아. 별하별 소리를 다 들었지만 저에게 고백하는 환자들도 제가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삭막한 병원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다면 또 좋은 거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던 어느 날 선배 간호사들에게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험한 질투를 받기 시작했죠. 제 결국 의사쌤 꼬셨더라. 그러니까 얼굴도 반반한 애가 왜 굳이 간호사를 하나 했더니 역시나 의사 남편 하나 물어서 시집가는 게 목표였구만. 내가 처음부터 쟤 별로라고 했잖아. 하필 상훈쌤이라니.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 제일 잘생긴 상훈쌤을. 선배 간호사들이 말하는 상훈쌤이 저를 좋아하기 시작한 게 문제였어요. 우리 병원에 새로 들어온 의사였는데 자상한 성격에 외모도 훈훈한 편이라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사탕 한 봉지를 주더라고요. 저는 얼결에 받고는 말했죠. 감사합니다. 다른 간호사쌤들이랑 같이 나눠 먹을게요. 그거 엄마가 해외여행 갔다가 오시면서 저 먹으라고 특별히 사주신 건데. 그래봤자 사탕이 사탕인지 싶었는데 그게 엄청 비싼 거라고 하더라고요. 피곤할 때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정신이 번쩍 들걸요? 그래서 저 혼자 먹으라고요?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선물 받은 사람 마음이니까. 그때 그 사람의 말을 들었어야 했나 봐요. 그래도 전 사탕을 동료들과 나눠 먹었는데 선배 간호사 중 하나가 그 사탕이 비싼 걸 알더라고요. 이거 되게 비싸고 사기도 힘든 건데 어디서 났어? 그게 선물 받았어요. 잠깐, 나 이거 상훈쌤도 먹는 거 봤는데? 설마 상훈쌤이 준 거야? 그 일을 시작으로 그가 저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병원 안에 파다하게 퍼졌고 저는 그에게 가서 사과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 사탕을 나눠 먹는 바람에 죄송해요. 저는 그냥 좋은 거라고 해서 나눠 먹은 건데 쌤이 주신 걸 들켜서. 전 좋은데요? 네? 뭐가 좋아요? 우리 둘이 썸 탄다고 소문나서 좋다고요? 썸 타다 보면 사귀는 거 아닌가? 썸이라고요? 우리가요? 설마 그 비싼 사탕을 아무 이유도 없이 줬다고 생각한 거예요? 난 선생님이랑 달라서 그런 캐릭터 아니에요. 제가 어떤 캐릭터인데요? 누구에게나 친절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예쁜 줄도 모르고. 예? 그러니 친절을 받은 사람은 가슴이 떨리죠. 이렇게 예쁜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니까. 선생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첫눈에 반했다고요? 그래서 그 사탕도 가져다 준 거고. 천천히 다가가려고 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직진할까요?
그 후로 그는 대놓고 저를 좋아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직장에서 연애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여러 번 부탁했는데도 그는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저 요즘 억울해요. 사귀지도 않는데 사귄다고 이미 소문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좀 하라고요. 전 직장에서 연애할 생각 없어요. 그럼 결혼하면 되겠네요. 직장에서 연애하는 게 부담스러운 건 헤어질까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억울하지 않게 진짜 사귀자고요. 그리고 결혼합시다. 뭐 어려울 거 있어요? 그의 직진 모드가 부담스러웠던 것도 잠시, 주변 선배들이 하도 시기를 하니 저도 우기가 생기더라고요. 사귀지도 않는데 질투를 받느니 진짜 그냥 사귀어볼까 싶었던 거죠. 결국 전 그의 고백을 받아들였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시기를 하기에 대놓고 말했어요. 솔직히 전 사귈 생각 없었는데 안 사귀는데 사귄다고 오해받고 질투받는 게 억울해서 사귀어보기로 했어요. 선배님들 덕에 만난 거나 다름없네요. 감사합니다. 그 후로는 선배들도 대놓고 질투는 못하더라고요. 그와의 연애는 생각보다 더 좋았습니다. 같은 직장 안에 있다 보니 얼굴 보기도 더 편하고 종종 퇴근 시간이 맞으면 둘이 손 꼭 잡고 퇴근을 하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만난 지 반년 정도 됐을 때였어요. 아직 결혼은 좀 이르지 않아? 사실 나 병원 잘릴 것 같아. 뭐? 왜? 과장님이 부르시더니 병원을 다른 데로 옮기면 어떡했냐고. 뭐 잘못한 거 있어? 내 실력이 우리 병원이랑 안 맞는 것 같다고. 좀 더 낮은 수준을 요구하는 데서 실력을 키워서 다시 오라고 하시네. 근데 결혼을 하자고? 그럼 취업이 먼저 아니야? 내가 병원 나가면 자주 못 볼 거고 자기는 인기가 많잖아. 결혼해서 마음이 안정돼야 취업도 더 편하게 할 것 같아서. 처음엔 일단 취업하자고 남자친구를 설득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병원을 나가자마자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분명 헤어질 거다. 저한테 다른 남자가 또 생길 거다 그러는데 저에게도 남자친구는 소중했거든요. 당장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헤어지고 싶지도 않았고 오히려 남자친구가 능력을 더 키워서 이 병원으로도 당당히 돌아오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저도 결심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일단 양가 부모님들께 인사드리고 허락부터 받자. 진짜? 나랑 결혼할 거야? 그래, 하자. 그래서 예비시댁에 인사하러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어디서 간호사 주제에 내 의사 아들을 넣어봐?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부터 온몸으로 저를 반대하시더라고요. 예쁘게 차려입고 갔는데 순식간에 소금을 뒤집어 쓴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엄마, 이게 뭐 하는 거야? 일단 화장실로 가서 소금부터 덜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딜 들어와 들어오긴. 엄마, 내가 애원해서 하는 결혼이야. 그러니까 네가 왜 애원까지 하느냐고. 겨우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간호사한테. 엄마도 알잖아. 나 병원 잘린 거. 세상에 병원이 그거 하나밖에 없니? 다른 병원으로 가면 되지. 솔직히 거기서 잘린 거 소문 다 나서 취업도 잘 안 된다고. 너 그런 소리 지금 왜 하는 거야? 내 속 뒤집으려고? 그러니까 나도 잘난 거 없다고. 네가 왜 잘난 게 없어? 너 의사 된 게 우리 집안의 자랑인데. 병원에서 잘린다고 의사 자격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기 죽을 거 없어. 그러니까 속 뒤집지 말고
이 여자애 내보내. 결혼도 급이 맞아야 하지. 결국 전 예비 시어머니께 인사도 제대로 못한 채 문전박대 당하고 말았습니다. 나오는데 한숨이 나더라고요. 심지어 저 그 집에서 혼자 나왔어요. 남자친구는 예비 시어머니의 손에 붙들려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고요. 온몸에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뒤집어 쓰고 있으니 주변 사람들이 계속 흘끗거리더라고요. 겨우 소금을 털어내고 걷는데 그제야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자기야, 미안해. 오늘은 엄마가 화가 많이 나서 다음에 인사하자. 자기가 한 번만 참아줘. 엄마가 요즘 나 병원 잘린 것 때문에 더 예민해. 그래, 알았어. 내일 면접 있는 거 알지? 그럼 알지. 한 달 뒤 저는 새로운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도 함께 새로 취업한 병원이었죠.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낯익은 분이 씩씩거리며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너 이리 와. 당장 안 와? 예비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저에게 달려드셨고 순식간에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감히 내 아들하고 결혼하려고? 병원까지 같이 옮겼다며? 어디 아버지도 없는 간호사 주제에 내 아들을 넘봐. 그때였습니다. 남의 딸한테 뭐하는 짓입니까? 병원장님이 달려나와 저를 감싸안자 예비 시어머니가 벌벌 떨며 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딸이라니. 예비 시어머니는 원장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설마 이 병원 원장님이세요? 그래요. 내가 이 병원 원장입니다. 아니 근데 왜 그런 실언을... 아빠라니요. 얘가 무슨 아빠가 있어요. 얘는 겨우 간호조무사 홀어머니 밑에서 큰애라고요. 그러니 겨우 간호사나 된 거지. 감싸줄 게 따로 있죠. 그래서 지금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얘랑 우리 아들이랑 둘 중 하나만 선택하세요. 네? 나는 얘들 둘이 같은 병원 다니는 꼴을 절대 못 봅니다. 결혼시킬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랑 저 간호사 나부랭이랑 둘 중 하나만 택하시라고요. 설마 흔하디 흔한 간호사랑 머리 좋은 의사 중에 누굴 택해야 하는 건지 모르는 건 아니시죠? 원장님은 기가 찬다는 듯 예비 시어머니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고민할 이유가 없군요. 그렇죠. 고민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저 간호사 좀 내보내세요. 제가 우리 아들 팔자를 망치려고 나타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우리 아들이 채 만나고 잘만 다니던 병원에서 잘렸다니까요. 여자애가 오죽 홀렸으면 우리 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병원까지 잘렸겠느냐고요. 그래서 그게 여기 있는 이 간호사 때문이다? 이럴 줄 알았어요. 아유, 아빠는 무슨. 원장님도 이제야 간호사라고 하시네. 제가 뭐라고 하니까 괜히 편들어 주신 거죠? 얘 아빠 없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대개 아드님은 무능해서 잘린 겁니다. 뭐라고요? 그 병원 원장이랑 제가 잘 아는 사이거든요.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원장님은 우리 아들을 왜 취업시킨 건데요? 내 딸의 부탁으로 시켜줬습니다. 딸이요? 아하, 아유 딸이 있긴 있으시구나. 그 고마운 처자가 누군데요? 내가 좀 보고 싶은데. 혹시 원장님 따님이 우리 아들한테 반했어요? 우리 아들이 인물도 좋아서 인기가 많거든요.
그런 거면 하루라도 빨리 쟤부터 내보내세요. 제가 우리 아들 앞길을 막고 있다니까요. 좋습니다. 이제 선택하죠.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전혀 고민이 되지 않습니다. 네, 어서 좀 내쫓아주세요. 네, 그러죠. 당장 아드님 데리고 나가세요. 뭐라고요? 저 간호사 여자애가 아니라 우리 아들더러 나가라고요? 말했잖아요. 그쪽 아드님을 취업시켜달라고 한 게 제 딸이라고. 이 간호사 아가씨가 제 딸이라고도 했을 텐데요. 그제야 예비 시어머니는 저와 아빠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진짜로 둘이 푸녀지간이라는 거예요? 아빠는 저에게 와서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너 도대체 누굴 만나고 있었던 거야? 아빠 죄송해요. 시어머니께서 결혼을 반대하고 계셨는데. 시어머니라니.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시어머니야? 네? 아, 그게... 아빠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지만 화가 많이 나신 듯 했습니다. 한 발 늦게 한 남자친구가 다급히 달려오더라고요. 엄마가 여길 왜 왔어? 왜 오긴? 네 여자친구 근무하는 병원으로 쳐들어갔는데 거기 없다잖아. 이직했는데 그 병원이 너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왔지? 뭐? 거기 가서 또 이 난장판을 만들 생각이었다고? 그래야 헤어질 거 아니야. 그러나 순간 예비 시어머니는 아차 싶은 얼굴로 저를 보셨습니다. 네가 말해봐라. 정말 이분이 네 아버지야? 그럴 리가 없잖아. 응? 저희 아빠 맞아요. 말도 안 돼. 도대체 어딜 봐서 네 아버지라는 거냐? 네가 이렇게 근사한 병원을 가진 아빠가 있다고?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럼 원장님 말이 다 사실이라고? 네. 제가 아빠를 만난 건 그로부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피곤해서 집에 갔는데 집에 웬 아저씨가 와 있더라고요. 저는 엄마에게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생긴 건가 했어요. 그러나 너무 피곤해서 좀 짜증도 나더라고요. 엄마, 이분은 누구셔? 그게 있잖아. 엄마가 안절부절 못하는 거 보니 제 예상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됐으니까 다음부턴 밖에서만 만나면 안 될까? 나도 좀 쉬게. 있잖아, 그게 아니라 엄마, 나도 어른이야. 엄마가 남자친구 좀 만난다고 당황할 나이는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아빠야. 처음엔 어이가 없더라고요. 엄마, 아무리 당황해도 그렇지 지금껏 나타나지도 않던 아빠가 왜 갑자기 우리 집에 있어? 왜 이래? 남자친구 만나는 게 잘못도 아닌데. 집에 데리고 온 게 민망해서 이러는 거야? 정말이야. 네 아빠야. 뭐? 그때 처음으로 아빠 얼굴을 봤어요. 처음엔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는데 민망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는데 울고 계시더라고요. 처음 보는구나. 내가 네 아빠야. 말도 안 돼. 아빠라고요? 나한테 아빠가 있었다고요? 당연히 아빠가 있지. 네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왜 이제야 나타난 건데요? 설마 가정이 있는 분이세요? 그런 거야, 엄마? 아니야. 엄마 그런 일 안 했어. 서로 사랑해서 만났고 너도 생겼어. 엄마랑 아빠는 저를 붙잡고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아빠는 의사였고
엄마는 동대문에서 옷을 팔던 상인이었어. 근데 아빠가 의사는 됐는데 집안 형편이 넉넉하던 사람이 아니라 동대문에서 옷을 샀었거든. 내가 의사답게 입을 만한 옷을 찾고 있으니까 엄마가 이것저것 추천을 해주더라고. 근데 저렴한 가격인데 옷이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더 싸게 해준 거거든. 이제 막 의사가 됐다길래 무슨 돈이 있을까 싶어서. 두 분이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데 진짜 부부 같더라고요. 아니, 두 분 러브 스토리는 차차 듣기로 하고요. 도대체 아빠가 오늘 왜 여기 있는 건지를 알려주세요. 사실 엄마랑은 계속 연락하고 있었어. 네? 아빠가 매달 양육비도 줬어. 어? 뭐라고? 근데 나만 몰랐던 거야? 엄마가 아빠한테 나타나지 말라고 했어. 왜? 그렇게 동대문에서 만나서 애인이 됐고 아빠가 병원 개업하는 게 꿈이라기에 간호조무사 시험도 봤어. 나도 아빠 일에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좋은 기회가 생겨서 유학을 간다고 하는 거야. 엄마 버리고? 아니야. 결혼해서 같이 가자고 했었어. 네 엄마가 싫다고 한 거야. 그때 뱃속에 네가 있었거든. 그럼 더 같이 갔어야 하는 거 아니야? 너 가진 채로 돈도 안 되는 유학길을 같이 가는 게 내키지 않았어. 나는 한국에서 널 낳아서 키우겠다고 했더니 그럼 혼인신고라도 하자고 하더라. 근데 또 그건 싫더라고. 부부도 아니고. 그냥 혼인신고 나자니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했지. 저런 남자를 어떻게 믿고 평생을 사나 싶고. 헐, 그래서 아빠를 거부했다고? 나도 젊어서 그랬지 뭐. 동대문 장사도 잘 됐고 까짓것 혼자 못 키울 게 뭐냐 싶었어. 근데 널 낳고 보니 혼자 애 키우면서 장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네 아빠한테 전화가 왔는데 나도 모르게 엉엉 운 거야.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라도 애기랑 같이 들어오라고 했는데 아직 네가 어리다고 좀 더 크면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양육비를 넉넉히 보낼 테니 장사는 밤낮 없이 해야 하니 그만두고 간호조무사 일을 하는 건 어떠냐고 했지. 그래서 엄마가 간호조무사로 살기 시작했다고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엄마 월급도 얼마 안 될 텐데 나 키우느라 엄청 고생했겠다고 생각했네? 나 혼자 키운 건 맞지.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도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아빠한테 양육비 받는다는 말은 안 했잖아. 잠깐만. 설마 우리 살던 집도 아빠가 해준 거야?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 엄마는 평생 나랑 밀당하며 살았어. 내가 너랑 자기 두고 외국으로 갔다고. 그게 미웠나 봐. 솔직히 당신이 안 돌아온 거잖아. 내가 당신 한국으로 돌아오면 결혼하자고 했잖아. 거기서 자리를 잡은 걸 어떡해. 난 당신이 애 좀 크면 들어올 줄 알았지. 결국 내가 가게 만든 건 당신이야. 그래서 내가 들어왔잖아요. 우리 모녀랑 같이 살라고. 들어오신 거예요? 아예? 네 엄마 밀당에 결국 내가 당겨진 거지. 엄마,
너무 고집 피운 거 아니야? 아빠도 거기서 하는 병원이 있었을 텐데. 한국에 지점을 냈어. 미국 병원도 그래도 있고. 헐, 우리 아빠 부자네? 나도 월급 받는데 뭘. 경영은 전문 경영인한테 맡겼고 나도 의사로 근무하는 거야. 우리 딸이 간호사 된다고 했다기에 정말 기뻤어. 날 닮아서 머리가 좋은가 보다 했지. 뭐? 그럼 내 머리는 나쁘다는 거야? 뭐야? 당연히 당신 머리도 반은 닮았지. 아빠는 엄마에게 꼼짝없이 잡혀있더라고요. 바로 어제까지도 같이 산 부부처럼 말이죠. 좀 어이가 없었지만 다정해 보이는 두 분의 모습을 보니 황당한 마음보다는 비로소 뭔가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는 저를 데리고 병원 구경을 시켜주셨습니다. 우와, 병원 너무 좋은데요? 해외에 있는 본점도 너무 궁금해요. 조만간 엄마까지 같이 가자. 네, 생각할수록 신기해요. 아빠가 의사였다니. 그래서 말인데 너 이직할 생각은 없니? 우리 병원으로 오면 보수도 그렇고 근무 환경도 더 좋을 거야. 우리는 해외 본점을 기준으로 근무하는 병원이라 기존의 한국 병원이랑은 분위기가 좀 달라. 아, 진짜 감사한데. 제가 머뭇거리자 아빠가 당황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성급했니? 하긴 너도 정든 일 덜 텐데 내가 너무 쉽게 말했나 보다. 아니지, 아빠 그게 아니고요. 아빠가 저에게 이직 제안을 해주신 순간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살린 제 남자친구였죠. 사실 제가 결혼하려고 하는 남자가 있는데. 뭐? 결혼하려는 남자가 있어? 네, 그 사람도 의사예요. 정말? 어디서 만난 거야? 같은 병원에서? 네, 그럼 언제 한번 봐야겠네. 그렇긴 한데 지금은 무직 상태라서요. 응? 왜? 같은 병원 안 다니고? 네, 그래서 지금 새로 일할 곳을 찾고 있는데 혹시 아빠 병원에 자리 있으면 이력서 한번 넣어봐도 될까요? 그래. 그러라고 해. 아빠는 뭔가 더 하실 말씀이 있는 눈치였지만 일단 이력서를 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겐 아빠의 존재를 숨긴 채 이력서를 내라고 했고 면접일이 잡혔던 거죠. 남자친구의 면접이 끝난 뒤 아빠가 저를 부르셨어요. 있잖아. 아빠가 네 부탁으로 면접까진 봤는데 사실 네가 다니는 병원 원장이 나랑 동문이야. 그래서 사직 이유를 들었는데 자발적인 사직이 아니었더라고. 너도 알고 있었니? 네, 죄송해요. 그건 미리 말씀 못 드렸어요. 네가 굳이 할 필요는 없는 말이지. 다만 우리 병원에서도 좋은 자리를 주긴 어렵다는 얘기는 해야 할 것 같아. 네 부탁이 아니라면 아예 고용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야. 혹시 제가 모르는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 보호 차원에서 비밀로 한 것 같은데 실력이 정말 없는 친구더구나. 진단부터 치료까지 사고를 꽤 쳤어. 몰랐니? 제가 그 사람 쪽 전담 간호사가 아니라서요. 거기까진 몰랐어요. 그래, 너도 네 일이 바빴을 텐데 어떻게 거기까지 신경 썼겠니? 아무튼 내 입장은 그래, 취업은 시켜주겠지만 그 친구로선 꽤 자존심이 상하는 자리일 수도 있어. 아마 그래도 한다고 할 거예요. 전 병원에서 잘린 게 다 소문나서 마땅한 취업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도 여기서 경력을 이어가면 이미지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여기서 더 실력을 키워야겠지. 그 약속이 필요해. 제가 잘 얘기해 볼게요. 그래. 네가 믿고 선택한 사람이니 부디 마음 단단히 먹고 잘 배우라고 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하면 아빠가 원장님인 걸 들킬 것 같아서. 그래, 알았다. 내가 하마. 몇 시간 뒤 남자친구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자기야, 나 합격했어. 나 다시 살았어. 그렇구나. 정말 축하해. 원장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하더라고. 열심히 배워서 실력을 안 키우면 자리를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고. 밑바닥부터 배운다고 생각하고 잘하라고 하셨어. 좋은 분이네. 자기를 좋게 보셨나 보다. 그렇다니까. 내가 이렇게 운이 좋다니까. 저는 신이 난 남자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자기야, 나도 그 병원으로 옮기는 건 어때? 나는 너무 좋지. 안 그래도 멀어지는 거 싫었던 거 알잖아. 우리 병원 진짜 좋아. 자기도 와. 자기가 좋아해주니 다행이다. 그래, 나도 이력서 내볼게. 사실 아빠가 남자친구의 취업을 시켜주는 조건을 하나 거셨거든요. 대신 너도 내 병원으로 와. 아빠는 너 때문에 그 친구를 받아준 거야. 우리 딸이 택한 남자니까 아빠도 믿어보려고. 대신 아빠가 제 아빠라는 건 당분간 비밀로 하고 싶어요. 결혼이 확실해질 때까지. 제 조건을 들은 아빠가 좀 의아해하시더라고요. 근데 결혼이 확실해질 때까지라니? 결혼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당시엔 아빠에게 예비 시어머니가 극심한 반대 중이라는 사실을 알릴 순 없었죠.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가 아빠의 병원으로 쳐들어왔던 겁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아연실색한 얼굴로 저를 보셨어요. 예, 너는 그러면 그렇다고 미리 말을 하지? 이게 무슨 망신이니? 너는 꼭 시어머니 될 사람을 이렇게 망신을 줘야 속이 시원하겠어? 내가 사돈 앞에서 큰 실수를 했네요. 그러더니 돌연 입장을 바꾸시더라고요. 죄송한데 사돈이라는 호칭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네요. 저는 지금 아드님의 병원장일 뿐입니다. 아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얘들 둘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예요. 그렇다고 해도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양가 부모가 다 허락한 것도 아니고요. 아닙니다. 저 지금 허락했어요. 사돈도 보셨잖아요. 저 완전 두 팔 벌려 환영입니다. 저 허락하지 않은 건 접니다. 예? 제가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아들도 취직시켜 주셨으면서. 데리고 가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땐 제가 뭘 모르고 신뢰를 범했습니다. 둘 중 하나를 택하라니 제가 너무했네요. 딸이랑 서희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니 당연히 따님을 택하시겠죠. 사위라니요? 듣는 귀가 많습니다. 저희 딸은 아직 미혼이죠.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빠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상황은 이미 악화된 후였습니다. 저는 일단 그분을 설득했어요. 일단 오늘은 그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다 너 때문이잖니. 나한테 미리 말만 해줬어 봐라. 보니까 우리 아들도 전혀 몰랐던 눈치구만. 죄송해요.
아니지, 그러니까 원장님이 자기 아버님이라는 거야? 진짜요? 그때 아빠가 남자친구를 보면서 말했어요. 자네는 가운 벗고 어머니 모시고 돌아가. 딸, 이쪽으로 와.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빠에게 갔어요. 결국 남자친구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가운을 벗은 뒤 병원을 나가야 했습니다. 제가 그 모습에서 눈을 못 떼고 있자 아빠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아빠한테 섭섭해?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짠해서요. 전에 있던 병원에서도 쫓겨났으니까. 아빠는 저를 원장실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딸, 꼭 저 친구랑 결혼까지 해야겠어? 연애를 더 해봐. 결혼이 급할 건 없잖아. 아빠도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드세요? 글쎄, 나도 오래 본 게 아니라 잘은 모르겠어. 그런데 결혼을 하면 저 친구의 어머니와도 가족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일단 연애만 하라고 권하고 싶다. 아빠와의 대화를 마치고 나오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젠 남자친구의 어머니만 설득해서는 결혼이 될 것 같지 않더라고요. 남자친구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연락을 했더니 옆에 있던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더러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문전박대 당했던 예비 시댁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인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말은 해봐야 할 것 같았어요. 예비 시댁에 아빠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또 한 소리를 듣겠다고 생각하며 들어갔는데 집안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어머, 우리 며느리 왔니? 어서 들어와라. 네? 제가 신발을 벗기도 전부터 시어머니가 달려나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들어와. 내가 너 좋아한다는 거 잔뜩 만들어놨어. 아, 감사합니다. 저 신발 좀 벗고요. 얼결에 끌려 들어가긴 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단은 주시는 저녁은 먹었는데 속에서 얹힐 것 같더라고요. 입에 맞니? 네, 전부 맛있어요. 근데 제가 저녁을 먹고 와서. 어머, 우리 집에 오면서 왜 저녁을 먹고 와? 앞으로는 그냥 와. 아, 아빠랑 먹고 왔구나? 네, 일이 좀 늦게 끝나서 같이 먹었어요. 오늘 내가 괜한 짓을 했어. 나만 안 갔어도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그치? 아, 어쩐 일로 제 탓이 아니라 본인 탓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곧이어 저에 대한 원망이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너도 좀 발칙하더라. 병원장 다리면서 그걸 쏙 빼놓고 우리 아들을 만났어? 왜? 미리 말하면 우리가 그거 보고 결혼하자고 할까봐? 아, 그게 저도 아빠의 존재를 안 지가. 예, 우리 집 그렇게 비굴한 집 아니다. 거기 취업하게 해준 것도 네가 한 거라며. 우리 아들이 부탁한 게 아니라. 네, 남자친구가 마음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제가 부탁했어요. 그래, 네가 그런 마음인데 아버지가 반대하든 말든 무슨 소용이야. 그치? 네? 우리 어른들이 빠져야지. 애들 문제에 자꾸 나서서 일만 생기는 것 같아. 내가 약속하마. 니들 결혼하잖아? 나 절대 니들 일에 신경 안 써. 니들 둘이 결혼하는 거야. 시댁이 무슨 상관이겠니? 찾아보니까 너희 아버지 병원 본사가 해외에 있더라. 니들 둘이 본사 다니면서 해외로 가서 살아. 그러면 나랑 만날 일도 별로 없잖아. 네? 아니, 그건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왜 안 되겠어?
아버지가 너 보는 눈빛이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던데. 이왕이면 본사가 더 낫잖아. 그치? 예비 시어머니는 그새 저와 남자친구의 미래까지 알아서 상상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갑갑함을 느끼며 시댁을 나왔습니다. 남자친구가 택시 타는 곳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따라 나오더라고요. 자기야, 아버님이 화나서 나더러 나가라고 하신 거겠지? 우리 엄마 때문에? 어? 나 언제부터 다시 나가면 돼? 남자친구가 그렇게 묻는데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날 결국 저는 밤새 토를 하고 엄마가 손을 따준 뒤에야 겨우 속이 가라앉는 걸 느꼈어요. 너 도대체 뭘 먹은 거야? 왜 이렇게 얹혔어? 먹지 않아야 하는 걸 먹은 것 같아. 그게 뭔데? 보기엔 음식인데 이제 보니 음식이 아니었나 봐. 그날 이후로도 저는 끊임없이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에게 시달림을 당했어요. 저는 애둘러 남자친구에게 새로운 병원을 알아보라고도 권했지만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자기야, 엄마가 여자친구 아버지가 병원장인데 뭐 다른 병원에 가냐고. 나중에 소문나면 집안 망신이라고. 좀 기다려보래. 아버님 화가 곧 풀릴 거라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얼른 결혼을 서두르는 건 어때? 아님 혼인신고부터 할까? 엄마가 그러는데 그러면 아버님이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을 거래. 자기야, 나도 아빠한테 말은 몇 번 더 해봤어. 근데 아빠가 그러셨어. 자기 능력으로 병원을 구해서 취업하는 게 좋을 것 같대. 막말로 우리가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결혼한다고 해도 우리 아빠 병원에서 당연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야. 자기, 이제 병원장 아버지 있다 이거지?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도 아버님 병원 다니고 있잖아. 내가 자기랑 결혼하면 당연히 그 병원에 다녀야지. 이래봬도 내가 의사인데. 사실 우리 엄마가 그 난리치기 전까지만 해도 나 취업도 시켜주셨잖아. 물론 자기가 우리한테 미리 말을 해줬으면 우리 엄마도 그런 일까진 안 했겠지만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자기야. 자기는 날 못 믿었던 거야? 왜 아버님이 병원장인 걸 말 안 했어? 안지 얼마 안 됐다고 해도 알았으면 바로 가르쳐 줬어야지. 결국 또 내가 잘못인 거야? 사실 그렇잖아. 우리 엄마가 자기를 반대했던 이유가 뭐야? 홀어머니 밑에서 근본 없이 자란 것 때문이었잖아. 그런 주제에 직업도 간호사고. 그럼 나랑 결혼할 생각이었으면 처지가 바뀌었다고 바로 말을 했어야지. 그 즈음엔 제 피로도가 너무 높아진 상태였어요. 자기야, 우리 시간을 좀 갖는 게 좋겠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결혼부터 서두르자니까? 아니, 내가 보기에 자기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마음을 독립적으로 좀 바꿔야 할 것 같아. 너 진짜 이럴 거야? 나랑 결혼할 거라면서 이렇게 도움을 안 준다고? 지금껏 내 선에서 도와주려고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더 도와주라고. 아니, 나도 이제 지쳤어. 그 병원은 내가 아니라 우리 아빠가 일군 거야. 내가 아빠의 딸이긴 해도 내 몫이 아니야. 와, 너 진짜 가식적이다. 그게 네 게 아니라고? 당연히 아니지. 돌아가시면 네 거잖아. 그럼 뭐 다른 사람 주겠어? 저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스스로 취업할 때까지 연락하지 마. 그렇게 반년은 더 그와 진흙탕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이혼도 아니고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는 일인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 후로도 저희 아빠 병원에 몇 차례 더 쳐들어오셨고 나중에는 우리 아빠에게 삿대질까지 했습니다. 당신이 제정신이야? 당신 딸이 어디 가서 우리 아들처럼 의사에 잘생기기까지 한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줄 알아요. 이번에도 우리 아들한테 자리 안 주면 2번 다시는 당신 딸 안 봐. 행정실장님, 이분 블랙리스트로 등록하고 병원 근처에도 얼씬 못하게 조치 취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 취하겠습니다. 아니 뭐가 어째? 나를 블랙리스트로 등록해? 아니 사돈한테 이렇게 무식하게 구는 사람이 어딨어? 네가 병원장이면 다야? 내 아들도 의사야. 결국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보안 직원에 의해 끌려나갔고 그날 저녁 남자친구가 만취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즈음 저와 엄마는 아빠가 얻은 새 집으로 이사를 간 뒤였는데 전에 살던 집 앞에 있다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뭐야, 너 이사 갔어? 집에 있다더니 왜 밖에서 와? 왜 이렇게 취했어? 너 때문이잖아.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다냐? 날 이렇게 버려둔다고? 한때는 정말 사랑했던 남자였는데 이렇게까지 망가진 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남자친구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다시 열심히 해. 그래서 좋은 의사가 돼. 그게 나한테 하는 최고의 복수야.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마지막이니 좋은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남자친구와 관련된 모든 연락처를 차단하고서야 휴대폰이 좀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뒤 아빠가 갑자기 둘이 저녁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엄마 삐치겠다. 엄마도 같이 가자. 아니야, 엄마한테는 아빠가 미리 말했어. 오늘은 부녀끼리의 시간.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따라 나갔는데 낯이 익은 젊은 남자가 와 있는 겁니다. 그 남자도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가리키며 놀라자 아빠가 더 놀라시더라고요. 둘이 아는 사이야? 맞죠? 전에 병원에서. 네, 저는 분명히 기억해요. 너무 아름다우셔서. 저 담당하셨던 간호사 선생님이시잖아요. 근데 원장님, 설마 이분이 내 딸이야? 전에 말했던. 예? 아니 아빠, 이게 무슨 자리야? 자연스럽게 소개팅 자리 좀 마련해 보려고 했지. 뭐? 아니, 너도 소개팅 싫다고 하고 이 친구도 별로 생각이 없다길래 자연스럽게 같이 밥이나 먹으려고 했는데 이미 아는 사이라고? 제가 전 남자친구와 사귀기 전 병원에서 저에게 호감을 보였던 그분이더라고요. 벤처기업 운영하고 계셨던 거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아버님과는 세미나에서 만났어요. 제가 신기술로 의료기기를 만들었는데 세미나에서 소개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보고 이 친구한테 반했어. 젊은 친구가 스피치 능력도 좋고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설득력이 있더라고. 우리 딸이랑 만나면 딱 좋겠다 싶었는데 우리 딸한테 첫눈에 반했었단 말이야? 네. 사실 첫눈에 반할 만한 미모잖아요. 거기다 마음도 예쁘시고. 그래서 수작 좀 걸었는데 제가 모든 여자에게 그러는 거 아니냐고 의심하시더라고요. 따님이 얼마나 똑부러지신 분인데요. 우리 딸이 그랬단 말이야? 당연히 그래야지. 아주 잘했네. 그렇게 아빠의 소개로 제 환자였던 사람과
얼결에 소개팅 아닌 소개팅을 하게 됐는데 밖에서 보니 그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연락처를 주고받고 친구처럼 지내다가 결국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연히 그에게서 전 남자친구의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맞다. 우리가 만났던 병원에서 일하던 남자 의사 기억나? 꽤 잘생겨서 간호사들 사이에선 인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때 전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커피가 코로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글쎄, 그게 누구지? 얼마 전에 거래하는 병원장님 만나러 갔다가 그 사람을 본 것 같아. 그래? 아닐 수도 있잖아. 병원에 의사가 한두 명도 아니고. 아니야, 의사가 아니었어. 그래서 기억이 나. 분명 환자로 봤을 땐 의사였는데 지금은 청소 직원으로 일하는 것 같더라고. 설마 자기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봤어. 그래서 깜짝 놀랐다니까? 알아보니 전 남자친구가 병원 인맥으로 겨우 청소부 자리를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별일이다 싶었지만 청소일이라도 열심히 하고 있다니 많은 걸 배우고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아빠의 소개로 만난 실은 제 환자였던 그와 결혼했어요. 결혼 후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일단 받았는데 전 남자친구더라고요. 잘 지내? 아,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물어서. 아, 결혼했다며? 응. 저기, 혹시 아버지 병원에 청소 자리 안 필요해? 내가 청소업체를 차렸거든. 혹시 필요하면 연락달라고 전화했어. 순간 솔직히 기가 차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때 제가 임신 중이었거든요. 제 아이가 듣고 있으니 좋은 말만 하고 싶었어요. 청소가 적성에 잘 맞았나 보네. 잘하는 일을 찾았다니 축하해. 고마워. 그럼 꼭 연락 주고. 기회되면 그럴게. 물론 전 남자친구에게 한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는 거잖아요.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누구보다 더 그 사실을 잘 깨닫고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요즘 아이를 낳아서 기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데 엄마가 되는 일은 몇 년째 해도 이보다 힘든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커가는 걸 보면서 지난 일을 생각해보니 지금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곧 친정아버지의 생신인데 뒤늦게 만난 아버지 덕에 제 인생의 선택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말에는 감사한 아버지의 생신도 진심으로 축하하고 가족끼리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와야겠습니다.